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그 섹터별로 흐름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10개 정도 섹터를 딱 펴놓으면 굳이 뭐 검색기 돌릴 필요가 없다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지금 어느 섹터가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주 종목 공략해도 되고. 근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 직장인들 같은 경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ETF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TF의 장점이 뭘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 엔터 산업, 2차 전지 산업, 여러 가지 테마들로 구성되는 것들 중에서 내가 소외받지 않고 분산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단점은 뭐가 있을까? 일단 장점은 안정성이겠죠. 그리고 수수료 저렴하고, 일단 펀드하고 틀리게 저기 환매 수수가 없잖아. 단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주 공략하고 대비 ETF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도 초보자들은 높은 안정성과 분산 투자 효과에서는 꽤 괜찮아요. 근데 언제 뭘 살지가 제일 고민이지, 항상. 종목도 그렇고 ETF. 볼게요. 자, 일단 이걸 먼저 봅시다. 저번 시간에 섹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이런 섹터를 10개 정도 구성해 놓으면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알 수 있어. 저번 시간에 봤듯이 운수장비가 가장 움직임이 좋았죠. 그런데 운수장비 시장 파악 업종에서는 진입자를 못 찾겠어,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ETF로 구성을 해봤어요. ETF로 구성을 하니까 7월 6일자가 나오네요. 7월 6일날 ETF 구성 종목 중에 기아가 있었어요. 7월 6일날 75,400원에 샀다면 며칠 안에 짭짤한 수익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ETF를 구성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세요. 자동차 종목 뭐가 있는지 볼까요? 이게 스페인이 아니다. 제가 업종 거를 갖고 오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자, 내가 코덱스 자동차라는 ETF를 흐름을 파악하고 싶어. 그러면 해당 코덱스 자동차라는 거에 대한 종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죠.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금융을 여시고 네이버에서 보시면 증권 있죠. 국내 증시 ETF. 그러면 국내 업종 테마라고 있죠. 업종 테마. 거래대금 많은 순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게 찾아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타이거하고 코덱스 있죠. 코덱스. 자, 2차 전지,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걸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2차 전지 산업을 찾고 싶어. 그럼 2차 전지를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산 구성이라고 나오죠. 총 10개의 종목으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비중 낮은 거 다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저는 딱 5개만 잡을 거예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요 5개 종목으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자산업 넣죠.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2에 데이터 3에 데이터 4에 데이터 5에 데이터 6에 각각 종목을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변경하면 되죠.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일단 구성을 해놨어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업종은 그냥 시총순으로 그냥 쭉 잡아줘도 되는데 ETF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구성 비중이 있죠. 삼성 SDI는 21% 구성인데 포스코 케미칼은 10% 구성이야. 그러면 같은 점수를 줘서는 안 되겠죠. 업종 구성하듯이. 그래서 구성비를 각각 잡아줘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면 여기 보시면 ETF에서 2차 전지 산업 돼 있는 거를 제가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클릭해 보시면 비중 데이터 2, 그러니까 삼성 SDI는 21% 직접 넣어줘야 돼요. 이건 16%, 15%, 11%, 10%. 그러면 뭐 보고 넣냐면 이거 보고 넣는 거예요. 뒷자리 끊어버리고 뭐 15 대충 넣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수 계산을 할 때 해당 삼성 SDI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까 전 처음에 얘기한 ETF가 안정적이고 좋은데 ETF를 그냥 구성을 해서 뭐 진입자리에 나와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얘는 언제야? 7월 19일. 그런데 나는 개별주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딱 보시다가 10개 이상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번에 가르쳐 준 대로 하면 2차 산업이 있고 뭐 자동차가 있고 철강이 있고 기계가 있고 한 10가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때 얘를 보는 거예요. 7월 19일 날 7월 19일 날 ETF 2차전지 산업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어. 그러면 해당 종목 SDI를 개별주 공략하셔도 되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 그냥 사셔도 돼요. 자, 여기에 샀어. 3, 4% 지금 하락 중에 나오는 상승이죠. 3, 4% 먹고 하락을 내는 거예요. 그냥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을 안 사더라도. 또 자동차는 7월 6일 날 나왔죠. 동시에 나왔네. 얘도 얘는 7월 19일이구나 7월 6일 날 나왔어. 7월 6일 날 구성 종목 제일 큰 게 기아였어요. 7월 6일 날 샀으면 몇 프로도 먹고 나올 수 있겠죠. 코덱스 자동차를 그냥 사셔도 되고. 현대차, 난 현대차 살래. 현대차가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았네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굳이 난 자금이 크게 많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공략하면서 대신 개별주보다는 조금 낮은 수익률을 가져가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마찬가지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빨갛게 유지될 때 순서대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강은 7월 21일 그죠? 7월 21일 날짜가 다 틀리죠. 7월 19일 7월 6일 이게 순환매 똑같이 또 순환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제가 화면상 보여드린다고 3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작죠? 그러니까 모니터 큰 거 쓰세요. 그러면 한눈에 ETF 9개를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종목은 어떻게 만들어내? 어떻게 하냐? 지금 순서대로 해볼게요. 작으니까 크게 해서 한번 해볼게. 나는 9개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도 되죠. 나는 모니터 겁나 커 20개에서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화면상 그러니까 2분할만 할게요. 다시 지금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자. 자, 9개 한다고 치고 비어있는 들을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종목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업종 테마로 가서 거래대금 만원선으로 뭘 해볼까요? 헬스케어? 그래, 헬스케어 한번 해봅시다. 자, 철강이죠. 차트 틀, 각 그 ETF마저 틀리니까 저장해 놓은 게 편해요. 날라가면 다시 찾아오면 되니까. 저장하기. 얘는 차트 틀 뭘로 할까? 코덱스, 철강이었죠, 아까. 차트 틀을 이렇게 해놓으면 요 차트 틀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이니까 비스무리한 거 저걸 합시다. 기계 한번 해볼까? 기계. 여러 가지 많죠. 코덱스 기계가 어디 있냐? 거래대금 이렇게 있구나. 기계. 기계가 없냐? 자동차 헬스케어. 아, 내가 왜 헬스케어 안 하냐면 난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좀 그래서. 뭘로 할까? 그럼 합시다 저거. 증권. 그랬어. 인덱스 증권. 자, 찾았죠, 증권을. 그리고 보는 거예요. 뭐, 증권에는 뭐가 있지? 그러니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5개가 있네요. 그대로 넣는 거예요. 뭘 넣냐? 자, 이게 비어있죠? 코덱스 증권을 한번 넣어볼게요. 코덱스 증권이 증권번호가 10922970일 거예요. 자, 그럼 1000, 이 조회수 중요해요. 일봉 1000 기본으로 저장 확인.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차트 틀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만난 코덱스 철강 걸로 불러올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면들이 그대로 옮겨진다고 그랬죠. 그럼 내용을 보면 고려아연, 근데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코덱스 증권이니까 증권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삼성증권이죠. 바꿔주는 거야. 삼성증권 바뀌었죠. 그리고 비율도 바꿔줘야 돼요. 삼성증권의 비율은 21%네요. 21 확인. 또 계속 바꿔야죠. 증권에는 포스코가 아니라 삼성증권 다음에 있는 게 뭐였죠? 한국금융지주였죠. 한국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20개를.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은 한국금융지주는 얼마였죠? 21%였죠 아까. 21%. 또 계속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었죠. NH투자증권. 비중은 뭐 보고 한다고요? 이거 보고 있죠. NH투자증권 13.5, 13%. 뒷자리 끊어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나머지 두 개 아직 안 바꿨죠. 그러니까 두 개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아이, 다 같이 바꿉시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었어요. 비중은 키움증권의 비중은 12%. 다음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의 비중은 또 12%. 자, 그러면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두 번이 나왔네요. 요 자리는 그때 샀으면 뭐 별거 없네요. 그죠? 또 이 자리는 진입해서 뭐 진입하면 일단 큰 손실은 안 나요. 근데 증권주는 지금 별 좋은 그 섹터가 아니죠. 딱 봐도 뭐 anyway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키움증권 좋아하니까. 3에서 5%는 하락장에서 가볍게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섹터를 보고 ETF를 찾아서,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ETF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난 분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보고서 이제 골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9개, 나는 모니터 커 20개 해놓을래. 20개 딱 해놓으면 눈에 한눈에 보여요, 움직임들이. 그럼 비율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식은 그냥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증권을 만들어 봤죠. 그럼 혹시 모르니까 또 날라가면 다시 또 하고 화면서 할 때 힘드니까 차트를 또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기 뭘 누르죠? 코덱스 증권. 그러면 다른 화면에 구성을 할 때 코덱스 증권을 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탐색기 돌려가면서 뭐 개별주 찾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전체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봐도, 그죠? 아직까지 봐도 우리나라 시장 아직까지는 침체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몇 개씩 이제 운수 장비처럼 자동차처럼 살짝 살짝 벗어나고 있다는 거, 초기라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인문교육에서 그 선물 쪽보다는 주식 쪽을 더 계속 하는 이유가 기회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소외되면 안 되잖아, 시장에서. 업종, 어? 섹터별 업종 20개 정도, 20개까지 필요 없어. 한 10개 딱 해놓고 보고 있고, 또 다른 화면으로 해서 ETF 한 10개 정도에서 딱 보고 있으면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순환매라는 게 말로만 들었던 순환매가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가지만 봐도 쉽잖아요. 2차전지 19일, 자동차 6일, 철강 21일, 텀이 있죠. 이게 전형적인 순환매예요. 그래서 순환매 들어갈 때는 항상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장줄 잡아라. 잡주 잡지 말고 대장이 제일 잘 가요, 항상. 왜 ETF를 구성하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기아에는 20%를 주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는 10%의 비중을 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 ETF로 시장 잡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